안녕하세요. 파상관제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좀 눌러주십시오. 예, 오늘은 파산채권과 재단채권. 파산채권이라는 건 아마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파산채권. 파산채권자가 가진 권리를 파산채권이라고 하겠죠. 근데 재단채권자가 가진 권리를 재단채권이라고 하죠. 왜 구별을 하느냐? 이게 무슨 뭐 법 필연적으로 논리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정책적인 겁니다. 정책적인 요소가 크고요. 파산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를 하기 위한 변제를 받을 수 있게끔 재단 채권을 법상 규정해 놓은 겁니다. 원칙적으로 파산 들어왔으니까 모든 걸 다 파산 채권으로 해서 평등하게 배당하는 게 맞겠죠.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라는 게 있으니까 모든 채권은 다 파산 채권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하나만 단일한 개념으로 설정해 놓으면 헷갈릴 일도 없고 일반인들 입장에서도 쉽게 나는 그냥 파산 채권, 파산자, 채무자가 파산에 들어갔으니까 나는 거기에 무슨 권리가 있다. 그럼 파산 채권이라고 하면 됩니다. 근데 왜 재단 채권이라는 걸 만들어 놨을까요? 그런 개념을. 결국은 이제 구별을 해서 파산 채권보다 더 우월적으로 변제를 하게끔 법에서 특별하게 법 정책적으로 정해 놓은 겁니다. 대표적인 게 재단 채권은 조문상으로 보면 12가지인가 있어요. 저희들도 어렵습니다. 근데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알아두시면 돼요. 세금, 조세. 조세는 국세, 지방세가 있겠죠. 그 다음에 국세, 지방세는 아닌데 각 특별법상 국세 또는 지방세의 예에 의해서 징수하는 채권이 있습니다. 그것도 조세에 준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4대 공공보험료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이 4대 보험료 결국은 우선적으로 먼저 가져갑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개별적인 법상 특별법의 그 규정을 따져봐야 됩니다. 이게 국세 징수의 예에 의한 건지 아닌 건지. 그래서 이제 그걸 갖고 우선권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파산채권, 재단채권. 그 다음에 이제 재단채권의 대표적인 게 또 그 권리자 입장에서 근로자가 많죠. 근로자 임금, 퇴직금 이런 거는 이제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 지방세, 4대 보험료. 그 다음에 근로자들은 임금, 퇴직금. 그 정도만 알고 있어도 그 나머지 세세한 거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파산채권. 법에서는 뭐라고 돼 있냐면 정확한 개념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 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파산채권이라 한다. 내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 선고 전의 원인으로 갖고 있었어야 됩니다. 파산채권은 파산 절차에서 채권 신고를 거쳐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채권 신고를 거쳐 권리 행사를 해야 되고 개별적으로 소송할 수는 없습니다. 개별적인 소송 자체도 채권 조사 확정 재판으로 변경해서 권리를 확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재단채권이란 무엇이냐? 재단채권은 결국은 파산채권과 구별해서 우선권을 주기 위해서 개념법학에서 만들어내는 개념입니다. 이게 재단채권은 파산재단 전체로부터 파산채권자에 우선하여 파산 절차에 의하지 않고 파산재단으로부터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는 청구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제인은 이 재단채권이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수시로 변제할 수 있어요. 세금 제가 만약에 파산 채무자로부터 환수를 해서 1,000만 원이 딱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 세금 좀 조사를 해보니까 국세가 300만 원 있어요. 나머지는 없습니다. 그럼 300만 원 갚아버리면 됩니다. 나머지 700 갖고 채권자들한테 이제 채권액에 비례해서 나눠줍니다.
법 473조에는 재단 채권의 범위에 대해서 이렇게 쭉 11가지를 열거해 놨습니다. 몇 가지 읽어볼게요. 파산 채권자의 공동을 이익을 위한 재판상 비용에 대한 청구권. 관제인이 소송을 해야 되는데 그 소송 비용 있죠? 그걸 가장 먼저 받아야죠. 그쵸? 두 번째,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 기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 그 징수 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하여 제446조의 규정에 의한 후순위 파산채권을 제외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개별직 법에 의해서 특별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다만 파산 선고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한다. 이렇게 딱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사망, 파산재단의 관리 환가 및 배당에 관한 비용. 사항,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제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그래서 쭉 있습니다. 부양료도 있고요. 임금, 퇴직금 있죠. 그 다음에 근로자의 임금 및 신원보증이 반환 청구권. 이게 비면책채권하고 재단채권하고 헷갈리시면 안됩니다. 비면책채권하고 비면책채권에는 뭐가 있습니까? 벌금 같은 거 있죠. 벌금, 과료, 과태료. 그거는 재단채권은 아닙니다. 왜? 여기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어떻습니까? 벌금 있습니까? 없죠. 과태료 있나요? 없죠. 근데 비면책 채권에는 뭐가 있습니까? 부양료는 있죠. 그 다음에 근로자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있고 근로자 임금 및 임치금 및 신원보증 반환 청구권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최우선 변제권도 보장해주고 아예 비면책을 해놓은 겁니다. 근데 벌금하고 과태료는 최우선적으로 뽑아갈 수는 없어요. 다만 비면책, 그건 후순위 채권입니다. 후순위 채권입니다. 파산 채권을 다 재단 채권, 그 다음에 파산 채권은 나눠주고 그 다음에 후순위 채권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다만 면책은 안 되죠. 그래서 그걸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법 473조에는 11개가 나열되어 있고요. 이거를 일반 재단 채권 이라고 하고요. 개별 규정에서 특별 재단 채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단 채권이 대표적인 경우는 조세 채권입니다. 국세, 지방세, 4대 보험료입니다. 재단 채권 중 조세 채권, 국세, 지방세, 4대 보험료에 기한 체납 처분 절차는 파산 선고에도 불구하고 체납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과세고건이 있기 때문에 파산 선고 전에 체납 처분 절차를 해놨으면은 파산 선고 여부에 상관없이 쭉 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 국가의 세금은 뭐 공동체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파산 선고에도 불구하고 그냥 징수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사실상 우선 변제를 받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에 따라 대법원은 파산 선고 전 파산재단을 압류한 조세채권자는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하여 조세채권에 우선 충당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파산관제인이 재산을 딱 이제 부동산을 좀 뭔가 매각을 해보려고 이렇게 딱 분석을 해보니까 이미 국세가 압류를 해놨고 그 압류 금액이 뭐 예를 들어서 그 부동산이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인데 압류 금액이 한 100만원이다. 그러면 뭐 100만원, 그 1000만원을 만약에 매각을 해서 100만원을 갚을 수 있으니까 국가에다가 좀 풀어주십시오. 아니면 내가 내 돈 내고 먼저 풀고, 아니면 매수인한테 너 이거 그냥 100만원 인수하는 조건으로 그냥 매매 가격에 포함해서 사라. 그렇게 해서 이제 해결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부동산 가액은 1000만원인데 조세 체납 처분이 1억 원 정도 돼 있어요. 10배예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뭐 한 3천만원 정도에 팔아서 국가 세금을 납부하겠다라고 해봐야 국가에서는 꿈쩍도 안 합니다. 풀어주지 않아요. 절대로.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냥 조세 채권자가 너 마음대로 하시오라고 하면서 그냥 환가 포기하고 끝냅니다. 요 대법원 판결 읽어볼게요. 다음.
파산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별채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개시된 경매 절차에서 요 파산자 소유라고 나오는 판례는 다 옛날 판례입니다. 2006년 통합도산법 이전에는 파산자라는 용어를 써서 지금은 다 채무자입니다. 그래서 파산자라 그러면 좀 옛날 판례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파산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별채권, 담보물권 등의 실행으로 인하여 개시된 경매 절차에서 이게 임의경매입니다. 과세관청이 교부 청구를 하는 경우 그 교부 청구에 따른 배당금은 조세채권자인 과세관청에게 직접 교부할 것이 아니라 파산관제인이 파산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각 재단 채권자에게 안분 변제할 수 있도록 파산관제인에게 교부의 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원칙적으로는 관제인 줘야 돼요. 다만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예에 의한 체납 처분한 경우에는 파산선고는 그 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파산선고 전의 체납 처분은 파산선고 후에도 속행할 수 있다는 것을 특별히 정한 취지에서 나온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파산선고 전에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예에 의하여 체납 처분으로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그 후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체납 처분을 속행하여 파산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배당금을 취득할 수 있어 선착수한 체납 처분의 우선성이 보장된다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착수 우선주의입니다. 먼저 선착순, 체납 처분을 선착수해버리면 파산관제인보다 우선한다. 요것만 알아두십시오. 따라서 별채권의 행사로서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매각대금으로부터 직접 배당받을 수 있고, 이는 파산재단이 재단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근로자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여기 이제 10호라고 돼 있죠. 이것도 재단채권이죠. 근로자의 임금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절차는 파산선고로 그 효력을 상실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결정, 임금채권 등 재단채권에 기하여 파산선고 전에 강제집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강제집행은 파산선고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우선 변제권이 보장되기 때문에 이제 뭐 그렇게 권리가 소멸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재단채권이 뭐 예를 들어서 임금채권만 있는 게 아니라 뭐 국세라든가 지방세까지 체납이 돼 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재단채권 길이도 안분 비례하기 때문에 임금채권은 그 범위 내에서는 권리가 축소되는 측면은 있죠. 그 다음에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중 최종 3개월간의 임금 재해보상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이거 잘 보십시오. 최종 3개월간의 임금 재해보상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민법상으로는 다른 담보물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최우선 변제 대상 채권이나 파산 절차상으로는 다른 채권자와 재단채권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변제 대상이 될 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래서 제가 빨간 걸로 해놨죠. 그러나 3년 전인가요? 4년 전에 개정됐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행하러 머물 제415조 2를 신설을 해서 최종 3개월 임금, 재해보상금, 최종 3년간 퇴직금에 관하여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법원 2014년 판결은 전원합의체인데요. 파산선고 전에 생긴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이 재해보상금에 대하여 파산선고일 이후의 지연손해금 채권은 법제 473조 4호의 재단채권이라고 보고 있다. 결론은 뭐냐면 이게 예전에 이제 관제인이 광주인가 그랬을 거예요. 1심 법원에서 관제인이 그냥 환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근로자 임금에 대해서 변제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로자들이 임금에 대해서는 퇴직 20%인가 이자가 막 붙죠. 그래서 이제 소송을 해서 그게 과연 관제인이 뭐 고의적으로 한 거 아니라 이제 관제인은 어느 정도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재단채권을 조세하고 안분비례 하려고 그랬는데 이 재단채권에 이자가 붙거든요. 그래서 이제 임금에는 그래서 그 임금
파산관제인을 상대로 소송을 했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재단 채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게 대법원 전환합의체 판례입니다. 원심은 거기서 이제 설이 나눴죠. 재단 채권으로 보는 설. 아니다. 그냥 파산 채권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제 대법원 전환합의체에서 다수 의견이 파산관제인이 늦장을 부린 행위죠. 파산관제인이 변제를 안 한 겁니다. 이자까지. 그래서 파산관제인이 늦게 변제했죠. 변제를 하지 않아서 파산관제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에 해당하여 재단채권 473조 제4호의 재단채권으로 봤습니다. 대법원 전환합의체에서. 그래서 결국은 그 지연이자 그것도 재단채권으로 했기 때문에 관제인 입장에서는 임금 같은 경우가 있으면 중간배당이라도 해서 빨리빨리 변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재단 이자까지 다 물어줘야 되기 때문에 좀 근로자가 수십 명, 수백 명인 사건에서는 좀 문제가 되죠. 개인 사건에서는 이것도 법인 파산에서 문제된 판례입니다. 그래서 개인 파산에서는 임금을 변제하는 경우가 없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몇 건 해봤는데 간혹 있습니다. 간혹 임금까지 줘야 되는 그 자영업자 인쇄소 같은 거 이제 폐업을 하셨는데 근로자들이 임금을 못 받았다고. 근데 이 근거도 없어요. 임금도 거기 있는 분들 전부 현찰 박치기로 하고 4대 보험료도 제대로 안 내고 그럼 이게 임금인지 맞는지 알 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4대 보험료를 납부하고 근로자로 등록돼 있으면 명백하게 임금 채권자로 봐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그런 근로자만 있는 게 아니죠. 외국인 근로자 같은 경우는 4대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서 그냥 불법 고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런 경우에 나중에 그 외국인 근로자가 임금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노동청에서 체당금 같은 거 다 받아서 나중에 파산재단에서 권리 행사를 했을 때 근거가 없어. 그럼 과거에 어떤 월급을 받은 근거가 있으면 통장 넣어줬다든지 아니면 현금 영수증이라든가 이런 거라도 근거가 있으면 배당을 할 수는 있습니다. 예, 오늘은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파산채권과 대별되는 재단채권, 재단채권에서는 조세, 4대 보험료, 그 다음에 근로자의 임금, 요 세 가지 정도만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내가 임금을 못 받았다 그러면 법인이든 개인이든 그 파산재단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이자까지 재단채권으로 우선권이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채무자 입장에서는 재단채권은 면책이 안 됩니다. 파산채권만 면책이 되는 거죠. 재단채권은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 점만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